뭐 10% 20%를 띄워가지고 연금을 준비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그거는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저축하시고 그렇게 꾸준하게 10년 20년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거를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이 연금은 금방 사라져요. 사업자 자영업자가 국민연금을 뭐 어떻게 이용하자? 이거 없고요. 그냥 국가에서 내라는 거 꾸준하게 납입하시고 그걸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거. 그리고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 절대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니까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연금박사 채널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연금 똑같은 돈을 내고도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우리가 노후에 연금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국민연금도 준비하고 뭐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준비하고 다양한 연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국민연금이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에요. 공적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제도라는 겁니다. 제도. 우리가 이제 제도가 아니면 뭘까? 그러면 개인연금은 그냥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투자하시고 연금 준비하신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원금을 투자해서 납입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고 더 많은 금액을 내가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실 보면 똑같이 손실을 보는 거고. 자, 그래서 내가 낸 만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금융, 개인 자산의 관리죠. 그런데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는 딱 정해져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낸다고 해가지고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낸다고 해가지고 덜 받거나 이런 것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고3들이 수능 보잖아요. 수능은 제도예요. 사실 우리가 3, 40년 전에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이 이제 50, 60 지긋하신 분들은 우리가 대학 갈 때 기억하셨을 겁니다. 80년대, 90년대. 그때는 학력고사, 뭐 예비고사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갔냐면 공부 열심히 해서 무조건 성적 순으로만 갔기 때문에 1등 한 사람은 서울대 가는 거고 2등 한 사람은 뭐 그 밑에 뭐 스카이 가는 거고 이렇게 쭉 갔습니다. 뭐 다른 게 변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한 만큼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도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뭐 수시, 정시, 학종, 논술, 뭐 면접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성적,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도 누가 더 제도를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뭐 이게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사회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제도를 잘 알면 똑같은 돈을 내고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제도를 잘 모르면 똑같은 돈을 내고도 덜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돈을 내고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국민연금은 한 번에 많이 내는 것보다는 적은 돈을 길게 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겠지만 실제 국민연금 공단 가셔가지고 내가 그 낸 돈 대비 얼마를 받는가 예상 월액표가 있거든요. 보시면 30만 원씩 10년을 내고 나중에 연금 받는 사람과 10만 원씩 30년을 내고 나중에 연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연금액이 높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0만 원씩 먼저 시작해서 10년을 완납을 하고 그러니까 벌써 내 돈 거의 3,600만 원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쭉 묵혀뒀다가 불렸다가 나중에 60세, 65세 연금 받게 되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30만 원씩 안 내고 10만 원씩 찔끔찔끔 천천히 내는 거예요. 이렇게 30년 내. 자,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늦게 냈고 똑같이 3,600만 원을 내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몰아내는데 어떤 사람은 30년에 걸쳐서 찔끔찔끔 낸 거예요. 이 사람은 당연히 연금액이 적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산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조회보면 아시겠지만 30만 원씩 10년 낸 사람과 10만 원씩 30년 낸 사람과 비교해 보면 후자가 연금액이 더블 이상 높습니다. 더블 이상. 아니 그냥 살짝 높은 게 아니라 더블 이상.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연금은 지금 여러분이 내시는 조건, 내가 납입 금액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하지만 지역가입자나 뭐 임의가입자는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조금 적은 금액을 오래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과거에 내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납입을 이제 중단하거나 못 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시점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추후 납부 제도예요.
사실 한 번 안 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가가 예를 들면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주가가 5만 원이야. 근데 내가 한 10년 전에 주가가 만 원일 때 그때 내가 못 샀어.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때 살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10년 전 가격 만 원으로 지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건 네가 어차피 안 산 거고 지나간 거고 지금 5만 원에 사야지 어떻게 10년 전 만 원을 사?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은 돼요. 국민연금은. 그래서 과거에 내가 안 냈던 걸 지금 이제서야 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추후납부. 이거 안 내신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반납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과거에 내가 국민연금을 해지했어요. 지금은 해지가 안 되지만 90년대에는 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퇴직하면 해지도 가능했거든요. 해지해서 돌려받으신 분 계십니다. 이런 거 지금 다시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해지했지만 그 돌려받은 금액을 다시 반납하게 되면 연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 이런 제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국민연금은 이 이외에도 제도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좀 공부 좀 하셔야 된다.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는다면 지급 시기에 따라 받는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지금 제가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방법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질문 잘 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국민연금을 65세부터 우리가 보통 받거든요. 뭐 나이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5년 당겨받을 수 있는 조기연금 제도가 있고 5년 늦춰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게 내가 필요하다면 빨리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필요 없다면 늦춰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내가 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빨리 받겠다 그러면 누구든지 빨리 받고 싶죠. 똑같은 금액이라면. 그래서 항상 여기에 대해서 제도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조기에 받으신다면 1년 당겨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감액된 금액을 평생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65세에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연금액이 100만 원인데 이분이 1년 당겨달라 먼저 받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64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6%가 감액된 94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2년 당겨달라 그러면 63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그때부터는 12%가 감액된 88만 원을 평생 받습니다. 최대 5년까지 당겨받게 되면 6, 5, 30%가 감액된 70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감액되는 비율이 되게 큰 거죠. 사실 우리가 6%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수익률 6%로 생각하시면 돼요. 연수익률 6% 내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근데 그 수익률을 감액시켜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늦춰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올라갑니다. 자, 내가 그러면 원래는 65세에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돈이 필요 없어. 1년 늦춰받을게. 그러면 66세부터 107만 2천 원씩 평생 지급합니다. 2년 늦춰받게 되면 114만 4천 원씩 평생 지급하는 것이고요. 5년을 늦춰받게 되면 36%가 인상된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좀 짱구를 굴리실 겁니다. 자, 어떤 게 좋을까요? 먼저 받는 게 좋으세요? 늦춰받는 게 좋으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울기가 먼저 받는 사람에게는 6%씩 감액을 하고 늦춰 받는 사람에게는 7.2%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사실 굉장히 큰 기울기입니다. 가파르게 하락하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조죠. 자, 그러니까 국민연금 65세 돼가지고 받으신 분들 계세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대요. 그럼 받아서 뭐 하시냐 그랬더니 통장에 쌓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통장에 이자 얼마예요? 그랬더니 2% 받는데요. 아니 선생님,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통장에 쌓아서 2% 이자 받을 거면 그걸 뭐하러 받아요? 그냥 놔두세요. 주지 말라고 하십시오. 가서 다시 연기 신청하십시오. 자, 그러면 국가가 알아서 수익을 내가지고 내년에 7.2%더 증액된 금액으로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사실 이걸 산술적으로 우리가 지금 질문하셨듯이 먼저 받는 사람과 늦춰 받는 사람이 금액이 얼마가 차이가 나는가, 이건 그냥 계산기 두들겨 보면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부터 받아야죠. 먼저 받는 게 유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먼저 받을까 늦춰 받을까 결정하는 변수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일찍 죽을 것 같으면 빨리 받는 거야 그냥. 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균 수명 정도만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죠.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지금 80대 초중반이거든요. 82세에서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먼저 당겨받아서 30%를 덜 받는 금액을 평생 받는 것이 좋은지, 내가 좀 늦게 받더라도 늦춰받아서 거의 뭐 36%가 증액된 금액, 이게 사실 100만 원 받는 사람이 5년 당겨받으면 70 받는 것이고 100만 원 받는 사람이 5년 늦춰받으면 136을 받아요. 70과 136은 더블이에요. 물론 내가 10년을 늦게 받죠. 그러니까 먼저 받은 사람이 초반엔 유리합니다. 하지만
10년 늦게 시작하는 사람이 먼저 받은 사람보다는 초반에는 불리해 보이지만 한 번 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느 순간 늦춰 받은 사람이 먼저 받은 사람을 추월하는 구간이 와요. 그게 대략 한 80세에서 82세 사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오늘 내일 하신다. 그럼 빨리 받으십시오. 그건 뭐 제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돈이 내가 없어요. 진짜 국민연금 없으면 진짜 굶어 죽을 것 같아. 응? 이러신 분들은 빨리 받으셔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유가 있고 평균 수명 정도만 사신다면 늦춰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사실 이 국민연금 이 조기 수령 연기연금 제도는 저는 굉장히 나쁜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 일찍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게 감액률이 너무 크고요. 늦춰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게 증액률이 너무 커요. 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연금을 일찍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돈이 없고 노후 준비가 안 된 서민들이에요. 준비가 안 돼서 국민연금이라도 빨리 당겨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확 후려쳐서 깎아버리고 그리고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여유가 있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수익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국가가 무슨 뭐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핀다고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자체부터가 이미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가진 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7.2%의 수익을 주는 것이고 없는 사람에게는 6% 마이너스 매년 깎아버리는. 그죠? 저는 제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없으신 분들이고 서민분들이시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사회에서 빈익빈으로 전락하기 위해서 일찍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받을 이유가 없고 늦춰 받으시면 됩니다. 또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한 이후에 5년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대략 월 300만 원 이상 소득에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돼요. 받아야 될 연금도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방법이 있어요. 그럼 내가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면 어떡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연기하시면 돼요. 굳이 내가 감액당하면서 국민연금 받지 마시고 5년간 연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5년 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65세 수령하는 사람이 70세가 지나고 나면 다른 소득이 얼마가 있건 관계없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제도니까 잘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정치권에 계시는 분 계시다면 제 방송 들으시고 정신 차리고 국민연금 빨리 개혁하십시오.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지 가진 자, 부자들,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 이런 제도는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연금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실 그 국민연금 있잖아요. 직장 다니신 분들 198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되었을 때 대부분 다 대기업 직장인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다니시는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을 띄어갑니다. 내가 내고 싶어 낸 게 아니에요. 그때 막 초반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됐을 때 국가가 내 돈 뺏어간다. 결국 못 받는다. 이건 내야 되는 것이냐. 그 막 갑론을박이 많았죠. 그것 때문에 일반적인 자영업자 내가 뭐 선택해도 되고 내기 싫으면 안 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국민연금을 게을리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뭐 국가에서 내라고 하는 거고 회사에서 자동으로 뛰어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낸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30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연금을 받으려고 보니 내가 의도치 않게 그냥 억울하지만 급여에서 떼갔던 이 국민연금이 효자가 되어가지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직장 가입자들, 직장 생활 꾸준하게 하신 분들이 연금 얼마 받냐면 한 20, 30년간 꾸준하게 국민연금 내오신 분들 이분들이 보통 150에서 200만 원 받습니다. 한 달에. 자, 이분들이 내신 국민연금 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금이 1억밖에 안 돼요. 내가 평생에 걸쳐서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떼서 낸 게 1억이고요. 그중에 또 절반은 회사가 내줬습니다. 그럼 내가 낸 돈은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사실. 그런데 한 달에 2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아요. 자, 내가 낸 돈이 5천만 원이에요. 한 달에 20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1년이면 2,400 받습니다. 2년 받으면 원금 받는 것이고요. 20년 받으면 원금이 10배 받는 것이고 40년 받으면 내가 낸 원금의 20배를 받는 수익률 2000%의 상품이 나와요. 이게 말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연금 제도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등히 유리한 제도죠. 자, 그런데 사업자,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당장 사업도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노후에 국민연금이 뭐가 중요해 당장 뭐 이런 생각에 지난 시간 동안 연금 불입하시는 거를 게을리 하셨어요. 조금 내려고 하고 안 내려고 하고 연체하고 그다음에 있는 것도 뺏쓰고 뭐 국민연금은 빼는 것도 안 되지만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연금이 부족합니다. 아시겠죠? 자, 사실 제가 연금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인 사업자, 자영업자 연금을 준비하시는 방법 없어요. 실제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모든 국가에서 연금이 잘 되어 있는 은퇴 선진국에서 그 연금의 핵심은 수익이 아닙니다. 연금의 핵심은 강제 저축입니다. 강제 저축. 강제로 대가리 때려가면서 패가면서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어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은퇴 선진국들이 모든 은퇴 선진국들에서 연금 제도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20대 초중반에 직장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월급에서 고정적인 금액을 의무적으로 떼어가고 그걸 적립해서 30년 후에 연금 받게 하는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다 연금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성공한 제도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에요. 그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연금 준비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중간에 빼쓰고 약관 대출 받아 쓰고 뭐 인출해 쓰고 해지하고 뭐 내다 안 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업자 자영업자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자 자영업자는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돈이 또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연금을 유지한다는 것이 사실 구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실 거면 진짜 셀프로 하셔야 돼요. 내가 큰 맘 먹고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월급에서 50만 원, 뭐 10%, 20%를 띄워가지고 연금을 준비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그거는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저축하시고 그렇게 꾸준하게 10년, 20년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거를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이 연금은 금방 사라져요. 사업자, 자영업자가 국민연금을 뭐 어떻게 이용하자? 이거 없고요. 그냥 국가에서 내라는 거 꾸준하게 납입하시고 그걸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거. 그리고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 절대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니까 개인적으로 연금 준비하실 때도 이런 거 활용해서 하셔야지. 우리 투자하시는 분 아시잖아요. 주식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샀다 팔다 하니까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누구나 다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될 만하면 팔고 좀 손실 보면 또 후달달거리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똑같아요. 세상이 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자, 이제 노후에 여러분이 연금 받는 방법 중에 국민연금도 있지만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워낙 어르신들의 노후 준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뭐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높은 나라고, 그래서 국가가 2008년부터인가 벌써 한 10몇 년 전부터 어르신들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10명 중에서 현재 기준으로 10명 중에서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1, 2, 3등 쭉 줄을 세워가지고 1, 2, 3등은 안 주고 4, 5, 6, 7, 8, 9, 10등에게 국가가 매월 현재 기준으로 34만 4천 원씩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내가 내서 연금을 받는 것이지만 기초연금은 내가 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만 되면 국가가 무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 공적 연금 제도라고 하기 때문에 기초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으면서 기본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민연금을 조금만 내야 할까요? 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각각 공적 연금입니다. 국가에서 같이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걸 운영하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이거나 못 받는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되게 웃기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고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인데 국민연금 많이 받는 게 뭐가 죄야? 국민연금 내가 낸 건데. 내가 내서 많이 받았는데 내가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깎아? 기초연금 대상이 안 돼서 못 받으면 모르겠지만 대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아요. 사실 약간 좀 이상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국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국민연금을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 받으세요. 그럼 내가 낸 거를 가지고 나중에 1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국민연금 공식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값과 B값이 있습니다. B값은 내가 낸 것에 대한 기여분이고요. A값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당신이 받는 연금 100만 원 중에서 절반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받을 때도 국가가 절반을 지원해 줬는데 기초연금도 또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수령이 되는 것이죠. 복지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빼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내 국민연금 중에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A값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많이 깎여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많이 받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국민연금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냈는데 기초연금은 공짜로 주는 건데 자, 그럼 나 일 안 해. 일 안 하고 국민연금 안 내. 그냥 기초연금 받으면 되지. 내가 굳이 뭐 공짜로 놀아도 받는 기초연금이 있는데 뭐하러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민연금 내.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도를 연구해 보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기초연금을 그만큼 깎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국민연금을 10만 원 정도 더 받으면 기초연금은 한 2, 3만 원 깎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7, 8만 원은 더 받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답변 해드릴게요. 국민연금은 내가 국민연금을 열심히 부으시면 평생 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근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65세가 돼봐야 내가 자격 기준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그러면 내가 뭐 10명 중에 7명한테 준다니까 나는 뭐 저 하위니까 충분히 기초연금 받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초연금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국가가 무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다음 달에 없을 수도 있어요. 내년부터 안 줄게. 나는 기초연금 받으려고 국민연금 한 푼도 안 벌었어. 기초연금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근데 기초연금 딱 받으려고 딱 보니까 국가가 제도를 없애버렸네? 그럼 어떻게? 나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그죠? 네. 거기다가 기초연금을 지금 없앨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7명한테 안 주고 10명 중에 4명한테만 주고 있다. 원래 4명만 주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해버리면 1, 2, 3등부터 시작해서 4, 5, 6등까지는 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제도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제도, 내가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제도 때문에 내가 확정적으로 받아야 될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은 소탐대실, 잘못된 결정이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 최대한 늘려놓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기초연금 받게 되면 받는 거고, 못 받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전략을 짜셔야지. 기본적으로 확정적인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 불확실한 기초연금 때문에 확정적인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결론이다 라고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국민연금 현재 기준으로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국민연금이 전 세계 3대 연기금이고 거의 뭐 1000조가 넘는 자산을 갖고 있고, 2040년까지 뭐 1700조까지 자산이 증가하지만, 이제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많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죠.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뭐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고요. 못 받진 않고 적게 받겠죠. 왜냐면 기금이라는 것이 이제 창고에 돈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창고에 들어온 돈이 많고 나간 돈이 적기 때문에 창고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들어온 돈이 점점 줄어들고 나간 돈이 많아지면서 창고가 비겠죠. 그런데 들어온 돈이라는 게 계속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고가 비어도 들어온 돈만큼은 나가는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는 쌓아놓는 적립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부가 방식으로 바뀔 텐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들어온 돈만큼 나가게 되는 구조로 갈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받을 금액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못 받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그 창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약간 국고 지원을 통해서 세금으로 창고를 키워줘야죠. 지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전부 다 고가는 다 비었거든요. 근데 국가가 다 이제 창고를 채워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민연금도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이 국고가 비었다는 것, 창고가 비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루빨리 연금 개혁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연금 개혁 지금 21대 국회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22대 국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면 똑같은 파일을 두고 서로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먹으려고 하면 제가 적게 먹어야 돼요. 그럼 내가 재를 많이 주려면 내가 적게 먹어야 돼. 누가 그걸 오케이 하겠어요? 결국은 이 갈등 구조, 파이를 더 키워야 되는데 파이가 키워지지 않고 정해진 파이를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 구조에서 이걸 개혁한다? 쉽지 않습니다. 괜히 싸움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얘기하자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답이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기금이 연금 못 받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노후 준비하시면 되고, 특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5, 60대 있어요. 5, 60대가 기금 고갈을 걱정해. 물론 앞으로 3, 40년 후에 여러분 돌아가신 이후에 자녀 세대를 위해서 고민해 주시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기금이 고갈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이 연금을 많이 받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기금이 고갈될 걱정은 없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연금 받기 1, 2년 남았는데 기금 고갈돼가지고 국민연금 못 받는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많이 받으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 일 없어요. 돌아가시면 난 일이니까. 진짜 후세대를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만약 진짜 미래세대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포기하세요. 그냥 안 받아. 그리고 빨리 집 팔아서 가지고 저기 후세대한테 집을 무료로 주는 거, 무료로. 그렇게 후세대가 걱정되면.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국민연금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은 어떻게 보시나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이미 지금 창고가 곳간이 비어가지고 국가가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는 연금이거든요. 미래? 국가가 계속 메꿔주겠죠. 이걸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같은 공적연금의 어떤 틀에서 국민연금과 서로 합치겠다, 이런 얘기를 간혹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제가 아는 군인들하고 상담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군인분들은 확실한 게 있어요. 사실 지금 연금 얘기하잖아요. 연금의 기원이 문제세요. 연금의 기원. 역사적으로 최초의 연금제도가 로마 시대의 군인연금이에요. 이게 왜 군인연금제도가 만들어졌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젊을 때 하던 일을 나이 될 때까지 할 수 있죠. 농사를 지으면 나이 들어서 농사 지으면 되는 것이고, 대장간을 했다 그러면 끝까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군인은 철저하게 힘이 있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전쟁을 하면서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열심히 전쟁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젊을 때 힘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줬어요.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힘이 없어지잖아. 싸울 수가 없잖아요.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근데 국가가 나이 들었다고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인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젊을 때 힘 있을 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군인연금 제도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연금이라는 것이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직업들에게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노후가 되면 일하기 쉽지 않은 직업들, 이런 직업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군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군인연금을 나중에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군인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깎아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총 들고 청와대 간다. 아니, 내가 평생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속된 말로. 아니,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선생님들한테 촌지 갖다 줘, 촌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 중에서 일부 이렇게 뒷돈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겠지만.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신 얘기가 있어요. 아니, 군인한테 촌지 갖다 주는 사람 있냐? 내가 예를 들면 장교인데 우리 애를 지금 군부대 입사해가지고 얘가 지금 막 군부대 훈련시키고 있어. 그럼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아유, 우리 저기 김일병 훈련 좀 잘 받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중령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촌지 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게 없다. 군인은 철저하게 국가를 위해 헌신했을 뿐이고 그 이외에 부가적인 소득은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군인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결혼하시는 분들이 그 이제 사모 역할을 할 때 제일 힘든 역할이 목사 부인과 군인 부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목사 부인은 남편이 목회하는 것에 있어서 계속 옆에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군인 부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국을 떠돌아다녀야 돼요. 산과 들을. 나는 도대체 무슨 죄? 나는 사실 서울의 백화점 옆에 살고 싶은데 우리 남편은 산속으로만 돌아다녀.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부가적인 소득이 없고 집도 없는 경우도 많고 관사사니까. 응?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에 결국은 받을 수 있는 게 군인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많이 받는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연구해보니까 그분들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고생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퇴직금도 없어요.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 시 30년 하면 퇴직금 수억 원 받아 나오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퇴직금도 없어요. 박봉이었어요. 그나마 월급에서 30년간 뛰어가지고 떼는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은 9% 뛰는데 그중에 4.5%를 본인 부담하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18% 뛰어요. 그중에 9% 본인 부담, 9% 국가 부담.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연금보다 더블을 뛰고, 그죠? 그리고 급여는 박봉이고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30년 후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받는 거예요. 그죠? 저는 제가 보기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받으신 분들은 충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줄이거나 나중에 공적연금의 기조에서 합산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죠? 네. 밀란, 반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보기엔 쉽지 않다. 어쨌든 그분들의 노고는 인정하자라고 생각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AI 요즘에 저 이호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비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